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아침까지 초겨울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낮부터는 따뜻한 서풍이 불며 추위가 누그러지겠습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 아침 공기도 차갑습니다. 나오실 때 따뜻하게 입으셔야겠는데요. 북쪽에서 연일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초겨울 추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경주의 아침 기온은 0.7도로 어제보다도 더 춥습니다. 낮부터는 따뜻한 서풍이 불어들면서 추위가 누그러지겠습니다. 23도까지 껑충 오르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기온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1도에서 8도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1도에서 2도가량 낮게 시작하는 곳이 있겠고요. 한낮 기온은 울진이 20도, 포항과 영덕 21도, 경주 23도까지 오르면서 낮 기온은 어제보다 3도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아침 기온은 울릉도 12도, 독도 15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은 18도에서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바다의 물결은 0.5에서 최고 1.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다가오는 주말까지 완연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다음 주 초반부터는 날이 다시 쌀쌀해질 전망입니다. 뚜렷한 비 소식이 없기 때문에 대기는 점점 더 건조해지겠습니다. 산불 등 화재 예방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그제 국회 산중위에 이어 어제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경주 월성원전을 현장 점검했습니다. 의원들은 삼중수소 누출과 관련된 안전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물었고 월성원전 설비를 직접 확인했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현장 시찰단이 경주 월성원전을 방문했습니다. 의원들은 한수원으로부터 월성원전 현황과 삼중수소 누출과 관련된 설명과 처리 대책 등을 들었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삼중수소 누출 이후 원전의 안전성과 토양오염 여부, 저장조 처리 대책 등을 집중적으로 물었습니다. 전문적으로 설명을 하시니까 일반인들이 듣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결론적으로 안전한 건지 안 한 건지, 위험 수준이 어느 수준인지. 엑스터로 옮기는 것이 더 안전하다면은 어떤 임시 방편이지만 그것도 연구 처리는 아니지만 그런 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한수원은 삼중수소 누출로 인한 토양 오염은 없고 부진의 삼중수소 농도를 측정했을 때 안전하다고 밝히고 사용 후 핵연료는 계획에 따라 맥스터로 옮겨 관리한다고 해명했습니다. 25년 1월 지난 이후에 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꺼내가지고 실제 맥스터로 다 옮기고 물을 다 빼면 1호기는 큰 이제 걱정 자체가 없어질 거라고 봅니다. 의원단은 설명회 이후 원전 내로 이동해 사용 후 핵연료 저장조 누수 현장과 건식 저장 시설인 맥스터를 직접 점검했습니다. 또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을 방문해 안전관리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국회 산중위 소속 양이원영 의원은 어제 논평을 내고 그제 산중위 월성원전 방문해서 한수원이 국정감사 방해 행위를 저질렀다고 비판했습니다. 양 의원은 한수원이 일방적으로 수중 카메라를 작동해 의원들이 사용 후 핵연료 저장 수조 바닥 등의 손상을 확인하지 못하게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한수원이 지난해 원안위 민간조사단 조사 당시에 차수막을 임의로 철거한 데 이어 이번에 또다시 누설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국정감사를 방해한 것에 대해 강력하게 경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포항시 의회가 9대 의회 개원 후 첫 시정 질문을 했습니다. 태풍 흰남노로 엄청난 재산과 인명피해가 발생하면서 포항시는 수해 방지 대책의 하나로 항사댐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시정 질문에 나선 의원들은 항사댐 건설의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하는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충분한 사전 검토 후에 안전하게 댐을 건설하고 완공 후 효율적인 관리에도 신경 써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포항시 남구 냉천 상류에 건설이 추진 중인 항사댐의 모습을 상상해 만든 그래픽 영상입니다. 항사댐은 높이 50m, 길이 140m, 총 저수량은 476만 세제곱미터로 건설할 계획입니다. 먼저 질의에 나선 임주희 의원은 이번에 수해를 겪은 주민들은 지금도 불안에 떨고 있다며 댐 건설을 앞당길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물었습니다.
보통 땡 건설이 한 13년 정도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당장 너무 시급합니다. 자,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면 향후 이 항사댐 건설의 시간을 줄인다든지 그런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시면 간략하게 설명 주십시오. 답변에 나선 포항시장은 지역의 심각한 피해 상황을 중앙정부가 충분히 알고 있는 만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습니다. 가능한 한 예비 타당성 조사 없이 바로 태풍 피해 복구 대책, 개선 복구 대책의 일환으로 시행을 하고 또 그렇게 땡겨서 하면은 기간이 통상 뭐 10년 내외나 이렇게 그런다 하면은 한 5년 내외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어 질의에 나선 김은주 의원은 항사댐 건설 예정지는 활성화 가능성이 높은 5천 단층이 지난다며 철저한 지질 조사 후에 댐 건설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관련 논문을 찾아보면은 이 5천 단층이 포함된 경상분진의 단층들이 활성 단층으로서의 높은 잠재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연구 논문들도 많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항사댐이 홍수 조절댐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선 체계적인 수계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포항시는 과학적인 접근을 통해 냉천뿐만 아니라 형산강 수계 전체를 총괄하는 촘촘한 관리 체계를 만들어 재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포항시의회 시정질문에서는 태풍뿐 아니라 포항의 다른 여러 현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습니다. 성매매 집결지 폐쇄와 SRF 주변 지역 주민들을 위한 보상책 등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는데요. 원론적인 답변에 그쳤다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박성아 기자가 전합니다. 70층 규모의 주상복합 아파트와 호텔이 들어설 옛 포항역 부지입니다. 아파트 예정 부지 바로 옆에 성매매 집결지가 있습니다. 지난해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성매매 집결지 폐쇄를 포함한 도시개발과 여성들의 자활을 위한 지원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당시 포항시는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민관협의체까지 꾸렸습니다. 하지만 이후 뚜렷한 진전은 없습니다. 포항시 의회 시정질문에서 김은주 의원은 포항시가 성매매 집결지 폐쇄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재차 물었습니다. 왜 민자 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옛 포항역 지구 성매매 집결지는 제외를 하고 사업을 진행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이강덕 시장은 집결지 폐쇄와 관련해 보상 등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다. 폐쇄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 민간에서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거, 또 성매매 여성들의 자활 이런 부분을 복합적으로 엮어서 우리 대책위원회하고 함께 이렇게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포항시 오천읍에 집중돼 있는 폐기물 매립장과 SRF 시설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박치룡 의원은 특히 SRF 주변 지역 주민들을 위한 합당한 보상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보상책은 어떻게 되는지 한계에 다다랐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장님한테 이거에 대해 이제 전향적인 보상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 시장 역시 보상의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진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포항역에서 수서역으로 가는 KTX 도입과 관련한 질문에서 이 시장은 수서행 KTX가 빨리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경찰이 포스코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 가운데 2명을 증거 불충분으로 검찰에 넘기지 않은 것과 관련해 여성단체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포스코 직장 내 성폭력 공동대책위원회는 어제 성명을 내고 성폭력은 주로 은밀하게 이뤄지기 때문에 물리적 증거나 목격자가 있기 매우 어렵다며 판례에 따르면 피해자의 진술이 신뢰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진술만으로도 충분히 증거로 인정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번 경찰의 불송치 결정은 성폭력 피해자들이 경찰조차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드는 결과가 될 것이라며 수사기관의 미온적 태도에 대해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영주에서 국제 피트니스 보디빌딩 대회가 열리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선수단도 참가해 평화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김서연 기자가 전합니다. 국제 보디빌딩 피트니스 연맹이 주최한 세계 피트니스 여자 선수권과 남자 월드컵이 영주시에서 열렸습니다.
본대회를 앞두고 계측과 참가 등록을 위해 영주에 도착한 30여 개 나라 가운데 우크라이나 선수단 25명도 있습니다. 전쟁으로 하늘길이 막히자 기차까지 이용해 꼬박 이틀이 걸린 여정. 우크라이나 선수단은 다소 지친 모습이었지만 한국의 환대가 예상치 못한 선물 같았다고 말합니다. Pleasant for us. So thank you. We are very glad to come to Korea and to compete here. We will try to to do our best. Достаточно тяжелая ситуация на данный момент, и действительно спортсменам очень тяжело готовиться к соревнованиям, находясь под постоянными угрозами, под бомбежкой и прочее. Но достаточно большая часть сборной набрала сил и смогла это сделать, подготовить, и надеюсь, что мы покажем достаточно высокий уровень на этих соревнованиях. 러시아에 맞서 조국을 지키던 군인도 잠시 총을 내려놓고 코치로 대회에 참가했습니다. Как человек, который первых 8 месяцев принимал активное участие в боевых действиях, скажу, что наши ребята сейчас на достаточно высоком и мощном уровне справляются с теми загарбниками, которые пришли на нашу землю. Поэтому других стран нам нужна поддержка, просто дружеская, потому что мы сейчас уже достаточно хорошо справляемся с теми испытаниями, которые послал наш бывший хороший сосед. 한국에서는 체계 챔피언급 보디빌더 설기관, 암투병 뒤에도 피트니스 최정상에 오른 최서영 등 쟁쟁한 선수들이 출전해 기량을 겨룹니다. 세계 선수권에 메달이라는 금메달이라는 도전을 할 수 있다는 그 목표 하나만으로 이 자리에 왔는데 다들 저를 보면서 이렇게 모티베이션이 되는 분들도 많으셔가지고 피트니스의 매력은 많은 분들이 노력하는 만큼 자신의 변화가 분명히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정직한 운동이라는 점, 그런 점이 아주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세계 피트니스 여자 선수권과 남자 월드컵은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사흘간 영주 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립니다. MBC 뉴스 김서연입니다. 경주시가 캄보디아 노동직업훈련부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캄보디아 노동부는 2차례에 걸쳐 63명의 농업 연수생을 파견하고 경주시는 농업 기술을 전수하고 근무 여건 조성 등을 지원합니다. 이에 앞서 경주시는 지난달 28일 필리핀과 외국인 계절 근로자 도입을 위한 협약도 체결했습니다. 영호남 상생의 상징으로 이른바 달빛 동맹을 위해 추진한 2038 대구 광주 아시안게임 공동 유치가 좌초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대구시 의회와 광주시 의회가 차례로 유치 동의안을 보류했기 때문인데요. 두 도시의 시민단체들마저 재정 악화를 우려하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권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권영진 전 대구시장과 이용섭 전 광주시장은 영호남 상생을 위해 2038년 아시안게임을 두 도시가 함께 유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지난 17일 대구시 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공동유치 동의안을 통과시키지 않고 심사를 보류했습니다. 시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았다는 게 이유입니다. 그 예산에 비해서 뭐 해갖고 덕도 볼 수 있지만은 또 실도 볼 수 있다, 손해도 볼 수 있으니까 좀 신중하게 좀 하자. 그래서 일단 유보를 시키는 겁니다. 광주도 제동을 걸었습니다. 유치 동의안이 광주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본회의를 넘지 못했습니다. 광주 대구 공동추진위원회 재구성, 대시민 여론조사, 대구시의회와 합동공청회 등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부담이 크다는 점도 두 도시 의회가 제동을 건 이유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1조 800여억 원으로 이 가운데 대구시가 2,300억 원, 광주시가 2,200억 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대구와 광주의 시민단체는 자칫 빚더미에 허덕일 수 있다며 아시안게임 유치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유치 추진 1년 사이 대구와 광주의 자치단체장이 모두 바뀌었고 바뀐 단체장들은 유치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아시안게임의 대구 광주 공동 유치가 무산 위기를 맞은 가운데 이만규 대구시 의회 의장은 두 의회 간 의사소통이 부족했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긍정적으로 재검토하자고 밝혀 불씨는 남겼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송경창 전 포항시 부시장이 어제 경북경제진흥원장에 취임했습니다. 송 신임 원장은
포항시 부시장과 경산시 부시장 등을 역임했고 환동의 지역 본부장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경북경제진흥원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경제정책 전문기관으로 송 원장은 지역 경제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7일 경북경찰청에 대한 국회 행안위 국감에서 경북경찰관들의 수사부서 기피 문제가 심각한 걸로 지적됐습니다.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은 경북경찰청 소속 수사경과 충원율이 4년 전 79%에서 올해 68%로 크게 떨어졌고 의성경찰서와 영양경찰서는 충원율이 정원 대비 40%도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최종문 경북경찰청장은 경찰관들의 수사부서 기피가 검거율 저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수사경과 지원을 늘리기 위한 인센티브를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올해 자연재해로 피해를 본 농가를 대상으로 11월 말까지 피해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신청 대상은 농어촌공사를 통해 농지를 구매했거나 농지를 빌려 농사를 짓는 농업인입니다. 이상 저온이나 집중호우, 태풍으로 피해를 본 농가로 피해율이 30% 이상 돼야 하고 농지를 산 농업인은 원금 상환을 1년 유예하고 이자는 피해율에 따라 차등 감면합니다. 오늘 아침 공기도 차갑습니다. 나오실 때 따뜻하게 입으셔야겠는데요. 북쪽에서 연일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초겨울 추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경주의 아침 기온은 0.7도로 어제보다도 더 춥습니다. 낮부터는 따뜻한 서풍이 불어들면서 추위가 누그러지겠습니다. 23도까지 껑충 오르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기온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1도에서 8도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1도에서 2도가량 낮게 시작하는 곳이 있겠고요. 한낮 기온은 울진이 20도, 포항과 영덕 21도, 경주 23도까지 오르면서 낮 기온은 어제보다 3도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아침 기온은 울릉도 12도, 독도 15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은 18도에서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바다의 물결은 0.5에서 최고 1.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다가오는 주말까지 완연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다음 주 초반부터는 날이 다시 쌀쌀해질 전망입니다. 뚜렷한 비 소식이 없기 때문에 대기는 점점 더 건조해지겠습니다. 산불 등 화재 예방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